지금 딱 한 4년 만에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뵙게 됐습니다. 예,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김용철 다시 한번 더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 김용철은 제53대 함안군수 선거의 출마를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만감이 교차합니다. 군수 선거에 무소수로 숨어있던 저 김용철은 국민의 41%의 지지를 받은 바 있으나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은 여당 후보가 돼서 다시 함안 국민과 언론인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김용철이 왜 여당 후보를 출마했냐고 물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당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안군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힘있는 정부 여당 군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모든 재정의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타서 쓰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점점 떨어지고 지방행정의 국가의존도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권이 있는 국가와 국정을 함께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 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다가 현재 정부는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에는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획기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힘있는 기초단체장이 필요합니다. 김용철이 여당의 후보가 된 주요 이유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농촌 마을을 찾아 어르신들, 형님, 누님들 만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바람은 제발 좀 잘해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게 해도 라고 하십니다. 많은 함안의 국민들은 좀 못 살아도 좋으니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군수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고 깨끗하면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군정수행을 하면 될 일을 비정상적으로 하니 자신에게도 국민에게도 보안이 닥친 것입니다. 저는 깨끗한 군수, 함안 국민께 희망을 주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저는 함안 땅에 묻힐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운 군수는 되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합니다. 함안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아울러 함안을 국민 중심의 사회로 탈바꿈하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바람이 무엇인지 듣고 잘 새기겠습니다. 김용철은 깨끗한 함안, 희망이 솟아나는 함안, 생기 넘치는 함안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저 김용철은 서희망 함안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희망 함안을 위한 각종 정책 개발을 이미 마치고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자체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함안군에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던 분, 그리고 함안군에서 20년 이상 언론을 담당했던 분과 평생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과 함께 함안을 앞으로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할 것인가, 함안의 미래의 먹거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깊이 연구하고 토론한 결과 5가지 분야에서 약 50개 공약을 이미 확정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약 발표회를 가져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농민은 생산하고 판매는 군수가 하겠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민은 고품질 특산품을 생산만 하면 판매는 전문 유통망에서 맡아 농민들은 판매에 전혀 신경을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가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판매하는 세일즈맨이 되겠습니다.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여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으로 농축산농가에게 사용하는 전기의 50%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니 수박농사를 짓는 우리 국민들의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수박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농업 분야 종사자가 점점 줍니다. 이제는 첨단 농업의 도입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되어가는 추세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저 김용철은 첨단 스마트 농업 시대를 앞당겨서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농기촌인들이 찾는 하만 농업 시대, 젊은 청년들이 찾아오는 하만 농업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출생에서 백세까지 국민 복지를 구현하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복지의 근간은 따뜻한 보살핌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어려운 국민을 따스히 돌보는 일, 이는 바로 군수의 몫입니다. 김용철은 어려운 이웃 모두에게 맞춤형 복지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마을회관, 독거가정, 노인회관 등을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고 마을 노인회관에 청소, 식사, 설거지 등을 전담할 수 있는 보험비를 지원해 어르신들의 공동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의 미래 먹거리는 뭐니뭐니 해도 역사, 문화, 관광 자원입니다. 국내 곳곳에 산재한 아라가야 유적과 유물은 오래전 하만 땅에 사셨던 조상님들께서 오늘을 사는 후손들에게 남겨준 소중한 문화자산입니다. 김용철은 아라가야 역사관광 자원과 하만 농촌 마을의 체험을 연계하는 체류형 관광상품을 중점 개발하여 인근 1천만 명에 달하는 도시민들을 끌어들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습니다. 여태 쳐다보지 않았던 남강과 낙동강은 엄청난 관광 자원입니다. 이를 연계하는 관광벨트화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전선 개선, 군북역, 하만역, 산인역을 국민의 생활체육공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매력있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통팔달한 도로망 합중은 물론이고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미 가야읍의 대단지에 아파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칠원읍에도 대단지 주거시설을 유치해 하만시를 향한 새로운 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악취 없는 청정 하만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가축 악취를 없애려 노력해왔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김용철이가 선진 기법을 통해 악취를 확실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일자리와 살림이 늘어나는 지역경제 기반 강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 김용철은 아시다시피 민간기업과 공기업을 경영한 기업가 출신입니다. 첨단시설 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기업은 하만의 오늘을 만드는 데 기여한 바가 분명 있습니다.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기업 활성화 대책을 기업들과 적극 논의하고자 합니다.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각종 규제를 푸는 일도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유성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문재인 정부 시책에 발맞추어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하만형 청년 일자리 정책을 마련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마을을
마을 만들기와 마을 재생 사업을 가속하여 읍면 소재지 지역과 농촌 주거 정규 환경을 개선하면서 주민 일자리 창출도 소득 증대를 기하는 정책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오늘은 저희 공약과 정책의 줄거리만 말씀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공약 발표회를 통해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언론인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요즘 제가 매일매일 다니면서 힘든 하루를 보낸다. 오늘 우리 엄옥배 기자님께서 아주 힘있게 뛰어라는 큰 보약을 한 점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광역, 도지사, 각 단체장, 오늘 우리 의령의 김충규 선배님도 오시고 창녕의 배호문 선배님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데 아마 한만뿐만 아니라 저는 이번에 경남에 더불어민주당에 아주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지 못했던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오리라 믿습니다. 특히 한만은 제가 무소속으로 나와서 약 41%의 지지를 받았었고 또 우리 한만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의 어떤 세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간지에서 근거 없는 아마 그런 보도자료가 저는 안 나왔다고 생각하고 보도자료에 나온 같이 꼭 한만은 더불어민주당 김용철 후보가 군수가 당선될 수 있도록 남아있는 기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또 여러분들의 성원과 사랑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주의 정민 기자입니다. 집권 여당 후보로 나오셨으니까 큰 그림을 그린 차원에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가야사 공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얼마 전에 그 지난 1월 10일 날에는 우리 고성군에서 소가야에 대해서 그 역사 복원을 위한 그 선동식을 가졌습니다. 이날에는 우리 당정 권한 대행정이 참석을 했는데 이 가야사 복원은 경남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상남도도 가야사 연구복원 추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만은 특히 그 아라가야의 핵심이 하만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 가야사 정기복원 추진에 대해서 후보자님 대례를 예, 좀 질문이 아주 좀 큽니다,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바쁜 시간이라서 간략하게 제가 좀 이렇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고 또 좀 상세한 내용은 다음 정책 발표회 때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가 보통 삼국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라가야는 역사적인 어떤 그 학술적인 기록도 많이 부조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 있는 학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라가야 역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신라, 부여, 고구려, 신라, 백제, 고구려보다 더한 그런 역사의 어떤 흔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야사에 대한 복원과 재조명에 대한 말씀이 계시고 나서 경남과 전라도는 분주하게 각 지자체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만은 저도 어릴 때 여기 마래산 고분 이것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물관 대학 10기를 13년도에 수료하고 작년 17년도에 박물관 대학 15기를 다니면서 관심을 가지고 대통령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만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으로 아라가야사에 대한 역사를 재조명할까 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우리 하만에는 아라가야 항토 연구회 또 우리 유네스코 민간추진위원회 특히 박물관 대학 1기부터 15기까지 많은 관심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분명 아라가야사에 대한 역사의 유물과 유적은 육가야 중에 저는 아라가야가 최고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소가야 고성이 비전선포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문화재청에서 금년 예산만 하더라도 1조 2천억을 지금 확보해놓은 이것을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보면은 지금까지 아라가야사를 재조명하지 못했던 것은 예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하만에는 지금 이제 권한대행님과 또 우리 군 관계자들께서 너무 발빠르게 움직여서
약 한 879억 원을 5년간 연구 개발비로 일단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터없거든요. 지금 우리 아라가야 왕궁터가 예정지가 있는데도 발굴을 해야 되고, 하마는 지금 여러 고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러운 고분들이 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산성, 지금 우리 앞에 보면 공산성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또 산성, 지금 최근에 또 발굴되고 있는 안국산성, 칠원산성, 고인돌, 성산산성의 목감묘, 우리 지금 아라가야의 어떤 유물들 나온 토기, 장미에 가면은 약 한 3세기 말에서 4세기 그 토기에 대한 세계 아마 유네스코 등록을 해도 괜찮은 손색 없는 그런 이 우리 하만의 아라가야에 대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여기에 출마 선언문에도 우리 옛날에 선조들이 후손들에게 크게 물려준 자원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래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국가 예산을 빨리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 당에서도 뭔가 이렇게 발빠르게 신속하게 뭔가 액션을 쳐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 도당에서 저는 그제입니다. 아라가야 특별위원장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는 아라가야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해야 될 가치도 많습니다만 제일 시급한 게 예정되고 있고 예상되고 있는 그러한 유적 유물을 찾기 위해서 발굴이 제일 시급합니다. 거기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게 연구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전시, 그 다음에 다시 발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특별위원회에서는 전문 또 관심 있는 국민들, 민관, 또 우리 당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라가야사에 대해서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집권당의 후보로서 발로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환 위원장님 여기 참석했습니다만 2차례나 지금 다녀오셨고, 또 우리 도당의 민홍철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이 특별히 아라가야사에 대한 관심은 특히 우리 김해, 건강가야, 대가야, 그 다음에 우리 하만의 아라가야 이쪽에는 지금 많은 어떤 자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이제 발대식을 다음 주에 하면 저희들은 관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의문을 함안군과 청와대에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함안군청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부처에 올려주시고 우리 당에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발로드릴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아라가야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밀어놨던 그러한 유적 유물이 우리 후손에게도 먹고 살 수 있는, 열매를 따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 수상한 질문에 감사드리고, 이게 사람한테 네. 지금 우리 외국사 대한 태국 선생님의 그 기념공원 건립에 대한 지난해에 이 기념공원 건립을 위해서 기념 사업에서 한 서너 군데 부지를 유실하고 알고 있습니다. 어제 터무니없는 것 때문에 부지 매입이 지금 답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예, 제가 이제 몽골은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몽골에는 아마 우리 대함 이태준 외국지사님에 대한 공헌과 기념, 그분에 대한 넋을 기리기 위해서 아주 잘 해나가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함 이태준 선생님께서는 작년에 2017년 8.15 아마 기념 그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5분의 외국지사를 언급하는 속에 대함 이태준 선생님도 포함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다른 어떤 지자체들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관광화 자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역사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과정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대함 이태준 선생님 기념비 사는 이야기는 10년 전에 들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깊이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기념사업회가 있다 해서 기념사업회의 회장님과 거기 국장단 만나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대통령 특사 기념사에 언급되었으면 이건 정부 관심 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대한민국 이태준 선생님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 경남 함안 군북 맹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연세대 이제 연세병원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로서 몽골에 가셔가지고 이제 이런 외국지에서 우리 한국을 정말 위해서 또 봉사를 하시다 그렇게 되시는데, 그래서 저는
맹간에 가보면 태어난 생가가 저수지를 확장하면서 수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몰되어 있는 그 위에 땅을 사서 거기다가 기념사업회에서 기념관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서 개인 땅을 사시려면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잘 됩니다. 그리고 이미 생가가 있으면 그게 의미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생가가 이미 그 저수지 안에 수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정도는 유보비로 표시를 해주고 많은 관광객들이나 많은 분들이 찾아서 접근성이 좋은 데가 좋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민간 땅보다는 국가 땅에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우리도 군에서 이미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유지면 어떻겠나 하고 하면 제가 이제 기념사업회하고 한 3차례 정도 미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니까 저는 군북역사가 군북역사, 함안역사, 산인역사라고 했는데 이건 다 국가 땅입니다. 그래서 군북역사가 주민상생의 공간으로 이렇게 지금 그 건역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념사업회에다가 말씀을 그 지금 공원 내에 기념관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평수만 지상권을 쓰시면 거기에다가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념사업회에서는 참 좋은 아이디어다, 좋다,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태준 지사님의 그 이제 그런 일가분들이죠. 일가분들은 또 한 2군데 정도 장소를 지금 이렇게 물색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장소 문제는 기념사업회에서 아마 그 지금 일가분들을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북역사에 2600평 되는 그 안에 여러 가지 공원 또 야외 그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서 건물만 딱 지을 수 있도록 이미 그 에리아를 그 주민 설명회 할 때 제가 다녀왔습니다. 가서 그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아마 대한 이태준 우리 애국지사님에 대한 기념사업은 우리 특히나 자랑스러운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가 당선되면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꼭 그분의 것을 기리고 또 우리 정말 나라를 빛내주신 그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또 거기에 관계되는 애국 관계 이런 분들이 함안에 들릴 수 있도록 꼭 기념사업에서 구상을 일을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들 보니까 이거 많이 하시기 등록인데 그 기자회견을 보니까 그 김도 부장님들 잘 요 앞에 선거할 때도 하신 그 내용들이고 그거는 국민들 생각하셨던 바를 그 앞에 선거에서 실패하시는 바람에 이제 실현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 제가 모르고 그러면 집권당도 집권당이지만 민주당이라는 데 대해서 그 민주당하고 그 후보 브랜드가 뭐 대화를 하면 복제 그래서 그 김용철표 복지 부산에 주시면은 그러니까 그냥 여당이든 야당이든 내가 집권했을 때 하는 그런 복지가 있고 그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또 민주당 후보 이름하고 집권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김용철표 복지가 혹시 부산에 있으시면은 예, 그 우리가 뭐 여당 야당 무소속 할 것 없이 복지는 국민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어떤 삶에 대한 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삶에 대한 질. 그래서 복지는 0세부터 100세까지로 저는 표현했습니다만 영유아부터 정말 돌아가시는 내일 모레 이제 당장 이제 인생을 마감한 어르신들까지 너무나 광범위한 복지입니다. 저는 지금 김용철표 복지는 첫째 우리 국민의 마음을 편하게 해야 됩니다. 걱정 없는 국민들이 걱정 없는 함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복지들은 저 아니라도 정부 또 뭐 분연도 다 국회의원들이 다 복지 공약을 많이 내놨기 때문에 깨끗한 함안을 만들고 국민들이 나가면 자랑스럽게 함안이라 할 수 있는 함안을 저는 정말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4년 전에 나와서 그렇게 외쳤구만 패배를 했습니다. 저 김용철표 복지는 국민이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함안, 그리고 갈등과 분열 없는 함안 국민들이 살 수 있는 함안 환경을 만드는 게 제가 해야 될 최고의 복지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함안인이라고 당당하게 나는 함안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긍심을 고치시키는 게 저는 내가 해야 될 정말 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시간이 꽤 오셨으면 함안군이 10몇 년 전에 기업체 징계를 유치한다 시고 농공단지와 상업단지 그리고 개별 산단 갖다가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환경 파괴도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에 들어와서 조선 산업이 하향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함안군이 유치했던 기업들이 대부분이 조선 자동차 부품의 기자재를 생산하는 공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 회사들이 도산 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순간순간에 그 기업에 치우치는 그런 기업체를 유치하지 않고 함안군을 먼 발치를 내다보는 경제적이고 또 우리의 그 인적 자원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이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후보도 이렇게 질문 많이 하셨습니까? 진땀 날라네 진짜. 온 함안 분야를 다 물으실 겁니까? 예, 맞습니다. 경제에 크게 나누면 우리 함안은 산업과 농업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비중은 농업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산업 부분에 지금까지의 민선 6기가 우리 함안에 들어오면서 기업하기 좋은 함안, 예, 저는 기업을 직접 설립도 했고 경영도 했고 또 대기업에서 일을 해보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기업을 유치해야만이 지역 발전에 큰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반면에 환경이 나빠지고 교통체증이 생기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순기능만 생각했지 역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공회의소의 통계를 보면 약 한 40%가 지금 정상 가동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3,200개 기업에서 40%는 크죠. 이게 뭐냐고 저는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어떤 산업, 지금 우리가 인근에 있는 창녕 같은 경우에 넥션 타이어가 들어오면 넥션 타이어가 들어오는 그 소재 산업부터 어떻게 보면 제품을 만들기 위한 부품 산업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안은 소재 산업서부터 거의 다 부품 산업입니다. 그것도 차원의 기계공단, 조선산업 크게 나누는 건데, 그 요즘 어떻게 저 개인 욕심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드론 산업이나 항공산업 진주 쪽으로 좀 뭔가 눈을 돌려야 되겠다 우리 상공인들이 하다 보니까 진주로 가는 지방국도가 저 군부 원북의 꼬불꼬불한 길을 넘어가야 돼요. 교통이 고속도로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어떤 산업의 분수가 어떤 산업을 유치해서 좀 이렇게 옆에 인근에 있는 기계공단이나 조선산업에 관계없이 독창적인 제품을 만드는, 안되면 자전거를 만드는 공장이라도 함안에 들어서 자전거를 만드는 공장의 부품 산업들이 함안에 들어오면 그 자전거 만드는 공장만 적극적으로 행정에 지원해서 그 기업이 잘 되면 부품 산업 잘 된다. 저는 이러한 어떤 기업 유치가 함안은 좀 많이 엄벌해서 생겼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 게 환경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크게 저해가 없는 아주 첨단 산업이나 고부가가치 또 우리 소득 경영에 필요한 기업들은 앞으로도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급한 것은 지금 현재 함안에 들어온 기업들이 도산되고 정상 가동이 안 되는 기업들이 이게 좀 큰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 제조업의 기술을 지원해 줄 수도 없습니다. 행정적인 지원과 정부에서 소상공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정책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이것을 좀 더 신속하고 기업들에 대한 애로들을 잘 머리맡에 고민해서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제일 도산된 저 공장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완주군을 갔다 왔습니다. 농협의 미국 창구를 박물관 내지는 민속촌, 예술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쏟아져 나오는 공장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는 또 나름대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3,200개 들어온 기업이 잘 정상화되고 잘 돌아가도록 저는 먼저 우선 챙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업을 유치할 때 하만에 들어올 기업인가, 이거 들어서는 안 되는 기업인가를 민간 우리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충분히 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기업 유치하는 데는 그냥 무작정 그냥 아무 산업이라도 유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만에는 현재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부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은 제가 군수가 당선되면 상공인들과 함께 애로사항들을 고민하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행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배성호 기자님인데. 고맙습니다. 질문이 후보님 많은 것은 후보님의 가짐이 많은 거니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경선이나 예를 들어서 전략공천해가지고 후보가 결정이 된 건 아니죠? 네,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 한 가지 하고, 그러고 CEO도 하셨고 지방공사 사장까지 쭉 하셨고 그 경력을 준비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망한 이유 두 가지만 네, 질문 두 가지 하신 질문을 답변을 거꾸로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제가 제일 먼저 선택한 이유는 아까 제가 좀 소개를 드린 대로 힘있는 여당입니다. 그리고 하만은 참 부끄럽게도 선거구와 합천 의령 하만에서 지금 밀양 창녕 의령 하만으로 선거구가 만들어지면서 예산을 가져오는데 최고 힘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이 하만 출신들이 이제는 국회에 나올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면 군수는 일하러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가져와야 되는데 누가 갖다 줄까요? 금년 2018년 보면 자한당 음영수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가져오는 사업 못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라도 하만은 발전을 해서 나가면 예산을 가지러 뛰어다니면서 군수가 발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집권여당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천 문제는 지금 근간에 누가 전략공천을 받는다, 누가 유리하다, 그게 현실 정치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후보가 자기 유리한 이야기를 쉽게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아직까지 공심위도 꾸려지지도 않았고 공천에 대한 기준은 당헌 당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헌 당규대로 저는 지금 현재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저 포함해서 3사람이 나와 있습니다만 3사람이 당헌 당규대로 경선해서 거기서 승리해야 본선 나가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에 열심히 착실히 정말 우리 국민들을 많이 만나고 호소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간에 국민들이 혼란스럽게 누가 전략공천을 받는다, 누가 어떻게 한다 결정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여기 당협 위원장 김찬 위원장 와 계시지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니까 열심히 뛰고 또 열심히 준비된 후보를 잘 좀 선택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주장식 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3년 전 2014년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으로 출마했다가 공천 탈락으로 보수적으로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대선 때 작년 그때는 한국 방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금 말씀하셨기 더불어 민주당에 있다는 하셨는데 만일에 앞으로 경선을 하든 어쨌든가요 공천을 못 받을 경우 그대로 선고하실 건지 아니면 탈당을 해서라도 출마하실 건지 간단히 답을 해주십시오. 저는 새누리당에 13년도에 공천을 신청할 때 경선에도 끼주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철새예요. 참아요. 철새가 자기가 철새가 날아가는데 자기 살기 좋은 데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한 것은 당선이 가능하다는 따뜻한 봄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철새가 자기 험난한 사막으로 가는 사람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염려를 또 그러한 사실 근거 없는 이야기들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저는 무소속으로 제가 14년 출마하고 나서 무소속으로 지금까지 곧장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면서 저는 정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은 당규대로 공천에 탈락되면 공천에서 된 분을 정확하게 저는 돕고 저는 정치에서 마감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 김용철은 새누리당과 자한당은 될 수 있으면 언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김용철이가 일부 정말 철새 같은 따뜻한 보금자를 찾아다니는 정치인들 같이 그렇게 비교 안 하시고, 그때 당시 앞으로 우리 7만 국민은 더 잘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하신 분들은 다 어디가 계시는지 생각해 보면 김용철도 철새, 당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 유리한 쪽을 다니는 사람 크면 안 된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그럼 기자 언론인들 질문을 마치고 오늘 군수 함안군수 출마선언 기자회견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저희 언론인 모시고 이 오대비전과 관련한 또 자리를